수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1년에 관광객이 1,300만 명이 와서 제주 다음에 용인, 예, 근데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네 번째로 관광객이 많은 데입니다. 예, 갑자기 진짜 대단해. 예, 2012년 세계 박람회 아시죠? 네. 박람회 하고 나서부터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사실 우리가 항상 보면 서울에서 여수가 너무 멀잖아요. 네. 그 기차도 그 당시는 한 5시간 정도 가야 되고 비행기도 하루 몇 번 오고 그랬는데 세계 박람회로 인해 가지고 철도가 나아지고 고속도로가 나아지고 이런 바람에 지금은 3시간, 2시간 하면 50분이면 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골프장도 하나도 없었고 특급 호텔 하나가 없었는데 세계 박람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급 호텔도 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 인프라가 전혀 없던 데에서 세계 박람회 행사 때문에 특급 호텔을 세계 박람회 때 4개나 지었습니다. 뭔가 4개, 5개를. 그런데 지금 모자라고 4개를 더 짓습니다. 네. 그럴 정도가 되고 골프장도 4개나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이런 것을 관광객도 안 오는데 뭐대로 깔아줘야 사람도 안 다닐 건데 라고 했는데 그 도로나 고속도로, 철도를 깔아놓고 나니까 오히려 훨씬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뭐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데가 지금 여수고 여수가 워낙 기후가 따뜻하고 또 음식 맛이 좋고 워낙 싸고 그러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을 3번 했다 했는데 군수를 했고 시장을 했고 이제 이렇게 다 보니까 단시장을 했는데 제가 군수 때 최초로 세계 박람회를 여수에다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제안을 해가지고 여천군하고 여천시하고 여수시를 제가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 여수시장을 제가 또 했죠. 그래서 여천군의 마지막 군수고 초대 여수시장을 제가 하면서 이걸 국가 계획으로 끌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 박람회를 하자 해가지고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에다가 도로, 철도, 고속도로를 놔가지고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세계 박람회를 개최해가지고 지금 1,300만의 관광 도시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만에 세계 박람회를 개최를 성공적으로 하게 됐었죠. 저는 뭐 도의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전라도 하면 민주당 공천을 받아야지 무조건 당선되고 그랬는데 그거에서 운이 없게도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도의원, 무소속으로 군수, 무소속으로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시장을 마치고 나서 국회의원으로 지금 4번째 이렇게 국회의원 정당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받았으면 쉽게 군수, 시장, 도의원을 했을 건데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얼굴도 못생기고 아까 잘생기셨다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방에서 의원을 하고 지방에서 시장 군수를 한 것이 훨씬 국회의원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저는 지방자치가 앞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방 의원을 했던 밑바닥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이 국회에서 활동을 해야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더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시 이야기하면서 지방 의원 출신 또 지방자치단체장 출신들이 국회에 좀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50명이 안 됩니다. 예, 50명이 안 되고 그래서 아직 우리 지방자치가 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한테요 너무 많은 지금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말이야 하면 저는 뭐 모든 것이 대통령한테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입니다. 400조. 금년 예산이 400조인데 이 400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대통령한테 권한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라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지금 서로 독립된 이렇게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행정부는 행정을 하고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고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사법부는 사법 역할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입법부가 국회가 뭐 국회의원이 권한이 세다, 뭐 국회가 너무 뭐 일을 잘 못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입법, 사법, 행정의 싹쓸이 서로 견제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약해버린다든지 어느 한쪽이 강해버린다 하면 이것은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돼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고 설사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국회 거부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이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만 이 법을 만든 게 아니라 행정부도 지금 법을 우리나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찰, 경찰의 인사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 4만 개 정도를 대통령이 다 임명할 수 있습니다. 뭐 대통령 공기업 사장 뭐 이런 거 전부 다 심지어 검찰 말단 검사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지금 대통령에 있다 보니까 대통령만 바라보고 검찰도 그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박근혜의 최순실의 권력 이 게이트의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헌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제는 대통령제되 대통령에게는 있는 권한을 좀 분산시키자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이런 것만 좀 하고 외치 밖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총리한테 권한을 많이 주어서 총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복지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리가 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권한을 좀 나눠서 하자. 이제 이것이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해서 개헌을 하자.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하자. 근데 이 개헌을 분권형 대통령제로 만들어 가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2020년 5월입니다. 2020년 5월이니까 앞으로 한 3년 남았는데 3년 몇 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도 6월달 5월 9일 뽑히면 3년 정도밖에 임기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되시는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그 대신 중임을 할 수 있게끔 2번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지금 5년 단임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하면 한 번 더 하면 8년이고 2번 더 하면 11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통령은요? 이번 대통령은 이제 그렇게 개헌을 하자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아니에요. 계속 개헌이 네,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4년 지금은 이제 5년 단임제인데 4년 중임제로 하자. 4년 중임 2번 미국 같이 잘하는 대통령은 한 번 더 할 수.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5년 단임제를 해버리니까 근데 5년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그냥 나는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4년 중임제로 하면 한 4년 잘하고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도 국민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양당제 체제로 이렇게 미국같이 공화당, 민주당, 우리나라는 새누리당, 민주당 이렇게 양당제 체제로 하면 원래 야당이라는 것이 영어로 opposite party라고 해갖고 반대 정당이다. 반대하는 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이 물론 발목을 잡는다 해서 아주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100% 완전 무결한 정책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 세금 제도라든지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이렇게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또 이 정책을 시행하면 또 안 좋은 또 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안 좋은 면을 강조하는 정당은 야당이고 주로 좋은 점을 강조하는 데는 여당입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독재 정권에서는 야당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여당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게 독재입니다. 근데 이것이 국회라는 것은 여야가 건전하게 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에서도 좀 양보하고 이쪽에서 양보해가지고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또 시행해 보면 1, 2년 시행해 보면 또 여기서 또 뭐 문제점이 나오면 또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여야가 싸워야지. 그래도 국회에서는 여야가 좀 싸워야지. 막 피를
뭐 튀기는 싸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갖고 어느 정도 싸워야지 이게 전그 건전한 국회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는 맨날 싸움만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싸워야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옛날에 4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었잖아요. 4천만일 때부터 국회의원 숫자가 299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지금 국회의원의 숫자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한선이 없습니다. 근데 300인을 못 넣고 299명, 지금 현재는 300명입니다. 지금은 299명에서 좀이라도 늘리려면 국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이렇게 세비, 우리는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세비라고 하는데 세비를 올리는 것하고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냐? 그건 국회가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지네들 월급만 올리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맨날 싸운 놈들이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려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국회 지금들 맨날 싸움만 하고 있고 아무 필요도 없는 존재. 심지어 국회를 아마 폐지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한 70%가 찬성할 겁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국회 폐지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행정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공무원, 국회의원 숫자 줄인다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공무원들입니다. 자기 간섭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없어지면 안 된다고 박수 한 번. 근데 옛날 4천만 명일 때 299명이고 지금 300명인데 지금 한 명 늘려갖고 300명 됐는데 못 늘려요. 국회의원들 눈치 보느라고.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한 5천만에 300명이면 얼마입니까? 보통 한 30만 명당 국회의원 한 명 정도가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이 늘었는데 4천만 때 299명이고 지금 5천만인데 300명이면 1,000만 명이 늘었는데 국회의원이 지금 한 100명 정도 늘려야 되는데 못 늘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이런 것에서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 미국은 전부 다 예산 편성도 국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입법권은 전부 다 국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부에 입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청문회도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국회가 지금 뭐 제가 뭐 배부른 소리 한다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많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개헌도 필요하지만은 개헌도 못 이루고 제가 지금 사선 의원을 하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제가 재선 의원 때 보건복지위원을 했어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보건복지 그때는 제가 민주당에 있었죠. 이제 국민의당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제가 보건복지 간사를 했습니다. 저는 복지라는 것은 전혀 저는 전문 지식도 하나도 없고 그랬습니다만은 복지를 가가지고 거기서 또 간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여야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려면 그걸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보건복지 간사를 하면서 만들었던 제도가 3+1이라고 해가지고 기억나시나요?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무상 의료 그러하고 그게 3이고 플러스 1은 반값 등록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갖고 이 무상 보육, 급식, 의료를 했는데 무상이란 말이 좀 제가 그때 무상이란 말을 쓰지 말자. 이 무상이라는 것은 공짜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언뜻 그냥 가슴에는 와닿지만은 사실 무상 의료도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다 내고 있는데 뭐 그게 무상 의료냐? 그냥 의무 급식, 의무 보육, 의무 뭐 의료 그래갖고 정부의 책임을 좀 강제하는 의무라는 말을 쓰지 무상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게 퍼주기식이 되고 그런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갖고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전병헌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래도 딱 와닿으려면 무상이란 말이 써야지 이게 된다라고 추석 한 3일 남겨놓고 3+1을 발표하고 반값 등록금 그때 대학교 등록금 반값 등록금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제가 발표를 했고 이제 의약품 수퍼 판매 지금 24시간 편의점에서 의약품 13개 파는 것도 약사들이 무지무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13개를 품목을 지금도 슈퍼에서 이렇게 팔고 있고 합니다만 그런 걸 했습니다.